네,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얘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시인법을 닦는데 아주 좋은 글이라고 하는 그 채침의 서전서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전은 원래 서집전의 준말이에요. 서집전 혹은 서경집전이라고 하죠. 옛날 사람들은 그 책의 명칭이 길 때 가급적 줄여서 말하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 주의가 쓴 시집전을 시전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또 자치통감 강목을 주의가 썼는데 강목이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하고, 또 자치통감 저료 강지가 쓴 그 책을 줄여서 그냥 저료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집전은 서전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집전의 서를 서전 서문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서전이란 책은 채침이 지었는데요, 서경을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주석서예요. 그 원나라 때 과거 제도가 부활되면서 유가의 경전들이 과거의 텍스트로 자리를 잡는데, 그 중에 서경 부분을 서경에 있어서 따라야 할 텍스트를 바로 이 채침의 서집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시경은 그 주위의 시집전, 그 다음에 주역 같은 것은 그 정이라는 사람의 그 역전하고, 주희의 주역 본의, 이것을 기본 텍스트로 삼았고, 춘추 같은 경우는 그 호안국이라는 사람의 춘추전이 있어요. 그것을 기본 텍스트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예기 같은 경우는 옛 고주, 정연의 주라든지 이런 옛 고주를 기본 텍스트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에 벗어나는 주석을 하면, 설명을 하거나 과거에 그 답안을 할 때 다른 텍스트를 인용을 하거나 하면은 합격을 할 수가 없죠. 급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국가에서 정한 이후로 명대나 청대, 그러니까 원대, 명대, 청대에 걸쳐서 이 채침의 서집전이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서경을 공부하는 사람, 오경의 하나인 서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채침의 서집전으로 공부를 했어요. 비교적 글이 명료하고 그 근문하고 고문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상당히 절충하려고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과거에 그 텍스트이기도 했지만. 그러면 이 서경이라는 책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죠. 서경은 그 이전에 선진시계는 보통 서라고 얘기했어요. 글서자 하나를 써서. 그래서 문헌에서 보통 시서라고 하면 시와 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시경과 서경을 뜻해요. 그래서 옛날 문헌을 볼 때는 그것을 좀 주의를 해야죠. 서는 그 앞에다가 높일 상자를 써서 상서라고도 또 부르기도 해요. 보통 이제 한나라 때 그렇게 불렀는데, 이 높일 상자는 윗상자하고 같은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상고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서라고 하면 상고에서, 상고시대 제왕의 서를 뜻해요. 그래서 상고시대 제왕의 말을 기록한 책이다, 혹은 정치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상서의 뜻을
정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제 때 한 무제 때 이제 오경이 설치되면서 오경 박사가 설치되죠. 학관에 세워지는데 그때 이제 서경 서도 그 오경의 하나로 돼서 서경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서는 그 시경이 중국 시가에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그 시집이라고 하면 이 서경은 가장 오래된 그런 산문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제 삼분이라든지 오전이라든지 팔색, 구구 이런 옛날 제왕들의 책들이 있는데 전부 없어져서 볼 수가 없고, 이제 사망 시대, 이제는 요순을 얘기하죠. 요순. 그다음에 사망은 그 하상주 3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 옥조편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공부했지만 얘기 그 옥조편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동즉 좌사 기지, 그다음에 언즉 우사 기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왕의 행동은 좌사가 기록을 하고 그 말은 제왕이 하는 말은 우사가 기록을 한다, 이런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좌사 기사 우사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관들이 양쪽에 있었죠. 그래서 왼쪽에서는 그 행동 혹은 일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관은 말을, 제왕의 말을 이렇게 기록해서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왕의 일을 기록한 게 그 오경 중에 춘추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왕의 말을 기록한 것을 이 서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내용이 굉장히 아주 복잡해요. 포고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우주관을 설명하는 홍범도 있고, 또 그 맹세를 하는 그런 글들도 있고, 또 정치적인 포고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아주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책이라서 그 이해하기 힘든 글자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전수 과정에서 이게 온전히 전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학자들이 없어진 것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가짜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서경을 이해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서경은 기연체의 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기록한 방식, 그걸 기연체라고 하는데 기연체의 보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고대 역사, 이제 사망 시대의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책이고, 그러니까 당시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나라의 그 전장제도, 법률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풍속이라든지 당시 백성들의 어떤 세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종교나 철학 사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그런 고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학이나 역사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고 또 문학, 특히 산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서경을 아주 전부 외우고 아주 중요시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그 어떤 공문서 같은 거, 이런 거 양식이 전부 그 서경에서 비롯돼요. 근데 조금 전에 이 서경을 주석한 여러 그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남송 때 이 채침이란 사람이 서집전을 쓰는데요. 이 채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희의 제자입니다. 제자. 이분은 특이하게 아버지가 최원정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주희의 제자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주희하고 나이 차이가 3-4살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리고 원래부터 학문이 깊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주희한테 배우러 왔을 때 주희가 같이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고, 이 사람은 나의 제자 반열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나와 벗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친구이면서 제자라는 특수한 그런 관계를 갖죠. 최원정은 주위의 성리학을 굉장히 신봉을 하고, 또 그 성리학이 발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위의 여러 저작들, 이런 것들은 최원정하고 같이 이렇게 집필도 하고 그래요. 이 최침은 최원정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아주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함께 주자학의 지킴이라는 뜻으로 주학간성이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간성은 방패간자에다가 성자를 쓰죠. 성벽할 때 성자, 지키는 그런 역할을 아주 크게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학문이 깊었기 때문에 이제 가학이라고 하죠. 집에서 내려온 학문,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독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학문적인 기초가 있었어요.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최침이 아버지가 최원정이라고 했죠. 주희가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돌아가시는데, 말년에 경원당금이라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건에 휘말려요. 그래서 주희의 학문, 당시에는 도학이라고 했는데, 이 도학이 위학으로 거짓된 학문이라고, 위학으로 이렇게 몰립니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사건에 휘말린 건데, 그래서 주위의 도학이 금지가 돼요. 그러면서 이 주자학 지킴이인 최원정이 당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반열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향을 갑니다. 원래 이제 복권 쪽 사람이거든요. 당시 건양이라고 했는데, 이 남쪽이에요. 대만 가까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민이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민. 그래서 주자학을 민학이라고 하고, 그렇게 부르죠. 민남이라고 하고. 근데 남쪽에 치우쳐 있죠. 근데 저 도주라는 곳으로 귀향을 가는데 삼천리길이래요. 삼천리길인데, 그 당시에 이 도학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지가 못했어요. 이제 뭐 과거도 안 하고 한평생 학문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신통치가 않았죠. 근데 귀향을 가면은 그래도 뭘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원정이 귀향을 가는데 이제 워낙 학문이 높으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옆에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이게 너무 여러 가지 곤란하니까 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최원정이 다 같이 학문을 하는 사람인데 뭐 그럴 거 있느냐,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일화도 있어요. 최원정이 도주로 삼천리길을 귀향을 가는데, 이 최침이 동행을 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가요. 도보로 가죠, 삼천리길을. 근데 거기서 이제 도주라는 데가 굉장히 아주 궁박한 곳이라서 먹고 살고 사는데 아주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학문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안빈낙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학문을 이렇게 즐거움으로 삼고 이러다가 최원정이 세상을 떠났어요. 1198년인가요?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채침이 아버지의 영구를 모시고 도보로 건양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삼천리길을 그 영구를 모시고 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 효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건양으로 돌아와서 구봉산이라는 데서 학문을 닦아서 구봉선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채침이 뛰어나서 그리고 채침의 집안에 내려온 학문들이 있어서 주희가 이제 말년에 그 오경에 대한 다른 책들은 상당 부분 집필을 했는데 서경을 집필을 못했어요. 그래서 채침한테 이것을 그 주석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고 나서 주희는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부탁을 받은 지 10년 만에 채침이 서집전을 완성을 합니다. 집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을 집자를 쓰잖아요. 저는 그 주석이란 뜻이고 성경 현전이란 말 알죠? 저는 또 경전 주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경을 해석한 게 전이고 전을 해석한 게 주, 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을 모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전 학자들의 전을 모아서 그 주석을 단 것을 집전체의 주석이라고 해요. 혹은 집주체의 주석이라고도 합니다. 집주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사서집주 들어봤죠? 논어집주, 맹자집주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 집자가 들어있으면 이전의 학설들을 모아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취사 선택을 하고 거기다 자기의 의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 주자학자들은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주석 작업들을 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주희도 마찬가지지만 성리학 체계를 세우는데 이 상서를 이용을 합니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학의 관점에서 상서를 해석을 하죠. 이제 사망의 그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대법이 이 책에 존재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성현의 마음을 찾는 그런 구도 조작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 채침의 서집전에 의해서요. 자, 그 나머지 얘기는 뭐 16자 심전이니 육아의 도통이니 도시민심이니 이런 중요한 말들 건중건국이니 이런 것들은 본문을 같이 읽어가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서전서문 경원 김이동의 선생문공이 영침으로 작 서집전케 하시고. 경원이라고 했는데 경원은 뭘까요?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연호죠. 그 남송 때 그 영종이라고 합니다. 영제가 아니라 영종이라고 합니다. 영종의 연호예요. 그 1195년부터 1200년까지 6년 동안 그렇게 사용이 된 연호예요. 연호가 뭡니까? 그 해를 기록하는 그런 어떤 이름이죠. 보통 그 제왕들이 황제가 해를 기록하기 위해서 연호를 정합니다. 연호가 처음 제정된 것은 한나라 무제 때 무제 유철이 정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간지로 기록하든지 뭐 무슨 누구 몇 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연호를 쓰지 않고. 그래서 한무제 때부터 연호가 시작이 돼서 중화민국까지 이렇게 연호가 계속 이어져고,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전부 연호를 썼죠. 발해도 연호를 썼고, 조선은 잠시 쓰지 않다가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선포되면서 그때 연호를 쓰고요. 뭐 일제 시대 때는, 그 항일 시대 때는 일본식 연호가 또 사용되기도 했죠. 그러다가 1948년 그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그때 단기를 썼어요. 그죠? 그러다가 1961년부터 지금의 서력기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중국에서는,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중화민국이라는 그런 영어를 써요. 민국. 일본은 또 다른 연호를 쓰죠. 근데 이 연호 말고 또 그 시호라는 게 있어요. 시호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연호는 제왕이 그 등극한 다음에부터 연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연호는 한 황제가 여러 개의 연호를 쓸 수가 있어요. 바꿔가면서. 그래서 심지어 당나라 때 고종 같은 경우는, 고종 이치 같은 경우는 14개의 연호를 씁니다. 아주 많이 쓰죠. 그러다가 그 명나라 때, 청나라 때에는 한 황제가 하나의 연호만을 써요. 특이하죠. 이전에는 2개도 쓰고 3개도 쓰고 그랬는데 하나의 연호만을 쓰는데, 그래서 청나라 때 성조가 현엽이라는 사람인데, 애신강나 현엽이죠. 이 사람이 성조를 보통 이제 묘호로 써야 되는데 연호가 강희예요. 그래서 우리 강희제라 그러죠. 그죠? 강희제만 해도 이 성조임을 아는 거예요. 오히려 성조보다는 강희제가 더 유명해요. 그때 연호가 강희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시호는 그럼 제왕이 주로 쓰고, 이제 어떤 재상이라든지 어떤 그 큰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후에 그 국가에서 제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묘호는 그 역시, 묘호는 제왕만 쓸 수 있죠. 제왕의 그 사후에 그 종묘나 태묘라 그러죠. 태묘에다가 신의를 모실 때 쓰는 거예요. 그 묘호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한나라 때부터 수나라 때까지는 주로 이제 그 시호를 황제한테 주로 황제를 칭할 때 쓰지만, 그 당나라 때부터 원나라 때까지는 묘호를 가지고 황제를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청 때는 연호를 가지고 황제를 지칭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준호라고 있어요. 황제가 그 생존했을 때 그 대신들이 이렇게 준호를 칭송하는 그 이름을 지어서 바치는데 그것을 준호라고 해요. 근데 생전에 이름을 바치니까 점점 가면서 좀 아부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그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시호나 묘호는 그 사후에 그 짓는 이름이고, 생전에는 연호하고 전호를 씁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제호라고 해요. 임금제자 써서 황제의 호칭이라는 뜻으로 제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경원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영종의 연호를 얘기합니다. 기미동해, 기미는 뭐예요? 간지죠. 여기서는 해를 기록해요. 기미년을 얘기해요. 우리 기미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죠?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기미독립선언서가 생각이 나죠.
그때도 김인년이에요. 1919년. 이게 60년 만에 한 번씩 오죠. 그죠? 간지라고 하는데 천간, 십천간, 십이지지를 합해서 간지라고 하죠. 간지. 알죠? 간지? 예, 십천간,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그 다음에 십이지지는 어떻게 돼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회. 이것을 같이 이렇게 배합을 해서 간지가 이제 얻어지는데 60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간지로 해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간지 기년법이라고 해요. 년을 기록했다, 해를 기록했다 해서. 그 다음에 이 간지로 월을 기록하기도 해요. 그것을 간지 기월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도 간지로 기록하죠.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간지 기일법이라고 하겠죠. 예. 지금도 이렇게 씁니다. 제사 지낼 때는 이 간지로 전부 다 하죠. 그죠? 그 충문 작성할 때 전부 간지로 합니다. 간은 이 나무의 어떤 줄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의 그걸 상징하는데 줄기 부분이고, 이 지자는 가지지자, 가지지자의 생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배합해서 예전에는 그 숫자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동은 겨울이라는 뜻이죠. 추나 추동할 때 동이죠. 보통 그 몇 월 며칠이라고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오는데 이렇게 동이라고 써둔 걸 보면 정확한 날짜가 아니란 얘기죠. 겨울이라는 거죠. 정확하지 않을 때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는 거죠. 계절만 나타내는 거. 경원 기미동해. 경원 기미년 겨울에 이런 뜻입니다. 선생문공이, 선생은 먼저 난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죠. 스승에 대한 경칭입니다. 선생. 지금은 뭐 평칭으로 많이 쓰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도 선생이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선생이라고 하면 그 스승이란 뜻이에요. 사부라는 표현도 쓰죠. 사부, 사부님, 스승 이런 뜻입니다. 문공이, 문공은 주희를 얘기해요. 주희의 시호가 문이에요. 문. 그래서 뒤에 그 후세 사람들이 그 존경하는 의미로 공자를 붙여서 문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이 주씨이기 때문에 주문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문은 문관한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시호예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그 시호가 붙으면 굉장히 아주 높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선생문공이 영침으로, 영은 보통 혈령할 때 영자죠. 그렇죠? 명령할 때도 이 영자를 쓰고 보통 이제 명령영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사역동사로 사용해서 하여금 령 그래요. 뭐뭇으로 하여금 뭐뭇하게 하다. 령 A, B 하면 A로 하여금 B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A는 침이 되겠죠. 침은 누구예요? 최침 본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 지칭할 때 이름을 썼어요. 옛날 문장에서 보통 그렇게 했어요. 침으로 하여금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 서집전케 하시고, 작은 짓다는 뜻이죠. 작시하면 시를 짓다, 작문하면 글을 짓다 이러죠. 만들 작자인데 지을 작자인데 글을 짓는 것을 작이라고 해요. 서집전을 짓게 하시고 그런 말이죠. 명년에 선생이 뭘 거시는, 명년은 뭐예요? 밝은 해? 내년이란 뜻이죠. 내년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 다음에 내세라는 표현도 써요. 해세자 써갖고 옛날 고문원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뭐라 그래요 그럼? 그렇죠. 이재금자 써서 금년이라고 하죠. 그럼 지난해는 뭐라 그럴까요? 작년이라고 하죠.
근데 문헌에서는 작년이라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아주 적게 쓰고 거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갈 것자. 현대 중국어에서도 취인이엔이라고 해서 그 작년을 거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9년이라는 표현도 써요. 옛 구자를 써서 그 작년을 지난해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몰컷신을 몰자는 그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인데 원래 죽을 사 변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원본에. 근데 삼수변에 이 가라앉을 몰자도 침몰할 때 몰자죠. 이것도 죽는다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로 쓸 때는 같은 뜻이에요. 둘 다. 근데 고문원에 보면 삼수변에 쓰기도 하고 죽을 사변에 이 몰자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서집전에는 원래 죽을 사변에 몰자가 죽을 몰자가 사용이 됐어요. 그 명년에 그러니까 아까 1200년이라 그랬죠. 주위의 그 생멸년대가 1130년에서 1200년. 그러니까 이 김인년이 1199년이니까 명년하니까 1200년이 맞죠. 선생의 몰컷신을 주의 선생께서 스승께서 돌아가시거늘 우십년에 또 10년이 지나서 시극 성편하니 시는 처음 시자인데 비로소라는 뜻이에요. 극은 이길 극자죠. 상극할 때 쓰는 글자죠. 근데 이게 동사로 사용돼서 능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돼요. 뭐뭐 할 수 있다. 그 동사 앞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동사는 성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제 능원 동사라고 조동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혹은 능히 이런 부사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성편, 편을 이루다. 편은 여기서 책이란 뜻이에요. 편은 그 옛날 주간에 그 주간 알죠? 목간이나 주간 알죠? 옛날에는 그 종이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 조각을 이렇게 그 바르게 이렇게 그 켜서 그 면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목간, 그 대나무로 되어 있는 걸 주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주간을 엮어야 되잖아요. 그 끈을 편이라고 했어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 위편 3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위는 가죽 위자예요. 가죽 위편하면 가죽 끈이에요. 3절하면 3번 끊어졌다. 위편 3절은 공자가 주역을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주역을 묶은 가죽 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호학했다는 그런 의미로, 호학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위편 3절. 근데 여기서는 그 책이란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 성편하면 책을 이루다. 그런 뜻이죠. 책을 완성하다. 다시 10년 만에 비로소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죠. 총 약간 만원이라. 총은 모두라는 뜻의 부사죠. 도합, 총, 모두 이런 말이죠. 약간 만원이라. 약간이란 말은 대략 계산한 수예요. 정수가 아니고 어림짐작한 수예요. 부정수라고 하죠. 정해지지 않은 수를 얘기해요. 보통 우리 몇이라는 표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만언이라. 언은 뭐예요? 언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 언이죠. 근데 그 언자가 말이나 문장 속에 글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글자. 그래서 언 자체가 글자자의 의미를 나타내요. 만언 하면 만 글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만언 하면 몇만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통계에 의하면
청나라 때 고연무라는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서경의 글자 수가 27,134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자는 25,800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셀 줄을 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센 판본이 달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2만 몇천 자가 서경의 글자입니다. 이 주석은 더 많겠죠, 사실. 모두 몇만 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아까 집전 얘기하다가 잠깐 빠뜨렸는데 그 이전에 주석을 모아서 이렇게 주석을 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적으로 어떤 학자가 그걸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책을 인용했는지.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서집전에는 이전에 그 서경에 대한 해설한 그 책들을 147종을 인용을 했더래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이전의 모든 책들을 그 서경에 관한 모든 주석서를 또 학설을 보고서 서집전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경원 김이동에 선생 문공이 영침으로 작 서집전케 하시고 선생 문공이 영침으로 작 서집전케 하시고 명년에 선생이 몰크신을 우십년에 시극 성편하니 총 약간 만원이라. 네, 영어 한번 누가 읽어보죠? 네,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In the winter of the year of the yellow ship, a year before he passed away, teacher Juicy enjoined me to compose commentaries on the book of history. It has taken me 10 years to complete these commentaries, which contain tens of thousands of words. 네, 같이 한번 시작. In the winter of the year of the yellow ship, a year before he passed away, teacher Juicy enjoined me to compose commentaries on the book of history. It has taken me 10 years to complete these commentaries, which contain tens of thousands of words. 그 기미의 미가 양을 뜻해서 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오호라 서기 이연질이요 이제 사망의 치 천하지 대경 대법이 계제 차소로되 이 천견박식으로 기 초기 진발 오너며 차 생어 수 천재지 하하야 이 이욕 강명어 수 천재지 전하니 여기 나니라. 오호라 슬플 때나 탄식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말이죠. 오호라. 우리 국어에도 예투로 많이 나옵니다. 요새도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서기 이연제리요. 서경은 여기서 서는 서경을 얘기하죠. 기 이연제리요. 어찌 기자예요. 어찌. 이연 이자는 역자로 많이 읽죠. 주역할 때 역자죠. 그 다음에 바꾸다 할 때 교역할 때 역자입니다. 하추 교역할 때 이 역자죠. 그런데 쉽다는 뜻으로 쓸 때는 이라고 읽어요. 간략하다, 쉽다 이럴 때는 이자로 발음을 합니다. 이언하면은 쉽게 말하다. 어는 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쟤는 어기조사인데 문장 끝에 사용이 되죠. 기자하고 호응이 돼서 감탄이나 의문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서경을 어찌 쉽게 이야기하겠는가? 이제 사망의 치 천하지 대경대법이 이제는 요순을 얘기합니다.
제요 제순이라고 당시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순을 얘기하고 혹은 도당시라고 얘기도 하고 당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순임금은 유우시라기도 하고 오순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부릅니다. 그 이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은 하상주를 건국한 제왕. 하나는 누구죠? 9년 홍수를 치수를 잘해서 그 덕으로 황제에 오른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우임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상나라는 탕이죠. 상탕이라고 하죠. 주는 주공? 주공은 아니죠. 주공은 개국한 황제라고 얘기는 안 해요. 유가의 어떤 그 학설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인데 주나라는 이제 문왕하고 무왕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 하나라는 한 분, 상나라도 한 분인데 주나라는 두 분이에요. 문왕하고 무왕. 문왕은 기초를 닦았는데 실제적으로 주나라 주왕조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죠. 그런데 하여튼 주는 문무를 같이 합니다. 문왕과 무왕. 그 사망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치, 천하지, 대경, 대법이 치는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뒤에는 이제 또 명사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지자는 구조조사죠. 대경, 대법. 대경, 대법은 뭐예요? 어떤 큰 원리나 법칙 같은 것을 대경, 대법이라고 해요. 그 줄여서 이제 경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경법. 그 대경이라는 말은 또 상도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상도. 그 일정한 그 규율이나 법칙을 대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큰 도리도 대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법칙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죠. 대법은 기본 법칙, 가장 중요한 법칙, 법도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 대법이 개, 모두 개자, 제자는 실을 제자인데 기록하다는 뜻이에요. 기록하다,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차서는 뭐예요? 이 책, 서경을 얘기하죠. 지시대명사 차자하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으되 이 천견박식으로, 이는 순접도 되고 역접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이 그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다양한 용법으로 여기서는 역접으로 사용됐다고 봐야죠. 천견박식으로, 천견박식은 얕은 견문과 좁은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 천견박식인데 글자를 잘 조합하면 천박견식이 되죠. 우리 보통 천박하다 이런 표현 쓰죠. 그죠? 학문이나 생각이 그 얕은 것을 천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얕을 천자입니다. 그 견문이 좁은 것을 이 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박은 엷을 박자죠. 그 지식이 적은 것, 학식이 적은 것을 이 박이라고 합니다. 그 볼견자는 견해나 견문을 뜻하고 이 식자는 지식이나 학식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천견박식이라고 하면 보통 자기에 대한 겸사예요. 자기의 식견이 좁고 학식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자기를 낮추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채침이 자기가 천견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족이 진발 오노며, 기는 어찌 기자라고 그랬죠. 족이는 하나의 단어예요. 족할 족자인데 충분히 못못할 수 있다, 못못하게 족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는 다할 진짜죠.
발자는 뭐예요? 필발자인데 드러내다, 밝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노는 원래 싸우론자인데 심오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오묘하다, 심오하다. 그래서 합해서 온오라고 하면 어떤 그 정심한 그런 함의 뜻을 그 온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심오한 거죠. 어찌 그 심오한 뜻을, 정심한 뜻을 다 밝힐 수 있겠는가? 밝히기에 충분하겠는가? 자기의 학식이, 견문이나 학식이 부족해서 그 서전의 깊은 뜻, 그 이제 사망의 그 대경 대법을 혹은 마음을 혹은 도를 다 밝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밝혔죠. 어쨌든 그 자기의 겸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겸칭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그 옛날 글 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그 인격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차생어 수 천재지 하하야. 차는 더구나 혹은 게다가 또 이런 뜻이죠. 생은 어디에서 태어나다. 어는 뭐뭐돼서 전치사죠. 수 천재지 하하야. 앞에서 제자가 나왔죠. 수 천재하면 천재는 뭐예요? 여기서는 년의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같은 글자인데 뜻이 이렇게 다르게 사용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이 됐죠. 수 천재지 하하야. 수천 년 뒤에 하는 시점을 뜻할 땐 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수천 년 뒤에 태어나서. 그래서 이 제자가 여기서는 해를 뜻해요. 그 다음에 이욕 강명한 수 천재지전하니. 그렇게 태어났으나 수천 년 전에 이 일을, 수천 년 전의 일을 강명. 강은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연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해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강명을 어떤 사람은 연구해서 밝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설해서 밝히다, 해석하고 밝히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강에는 해설하다 혹은 연구하다라는 뜻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지 남송 때니까 벌써 1200년 그때고 이 요순 시대는 굉장히 오래 전이죠. 몇천 년 전이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니라. 또한 너무, 이자는 너무란 뜻이에요. 부사. 나는 어렵다 이런 뜻이죠. 너무, 또한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이제 사망의 그 뜻이 워낙 깊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시대가 너무 떨어져 갖고 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죠. 우리가 지금 한 말이 30년 뒤에 사람이 들으면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달라지는데 한 세대가 지나면 말이 보통 많이 바뀌는데 요새는 뭐 한 세대도 아니에요. 몇 년 있으면 뭐 말이 확확 달라져요. 인터넷에서 쓰는 말들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수천 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이 그 해 제자를 설명한 게 그 시대만 이렇게 이제 사망 시대만 거치면서도 같은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서경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의자는 그 역시 어기조사죠. 확실이라든지 어떤 긍정이라든지 단호함 이런 것을 뜻할 때 이 의자를 씁니다. 한번 읽어보죠. 오호라 서기이연제리요. 오호라 서기이연제리요. 이제 사망의 치 천하지 대경대법이 이제 사망의 치 천하지 대경대법이 계제 차서로되 계제 차서로되
이천견박식으로 기초기 진발 오노며 차생어 수 천재지지하야 이욕강명어 수 천재지 전하니 여기나니라. 이욕할 때 욕자는 하고자 하다 이런 말이죠. 무엇을 하고자 하다. 자, 영어 한번 읽어보세요. Oh, how can I speak of the book of history easily? It records the 2 emperors and 3 kings, profound and impartial fundamentals and laws of governing the world. With my shallow insight and knowledge, how can I unveil the book's deep inner meanings, born thousands of years after they lived, and trying to reveal what occurred thousands of years ago? I find it all extremely difficult. 네, 같이 시작. Oh, how can I speak of the book of history easily? It records the 2 emperors and 3 kings, profound and impartial fundamentals and laws of governing the world. With my shallow insight and knowledge, how can I unveil the book's deep inner meanings, born thousands of years after they lived, and trying to reveal what occurred thousands of years ago? I find it all extremely difficult.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